제 영상 좀 보셨나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 개척 영업을 하고 있고 보험 한지는 제대로 한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저는 처음에 사회생활을 삼성생명에서 저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실적은 없었어요. 그냥 취업이 안 됐고 그 당시에 스펙 전무했고 어느 회사 원서도 못 낼 그런 스펙이었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생명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보험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삼성생명은 옛날에는 더 상품이 적었잖아요. 종신보험, 뭐 연금보험, 저축보험 정도? 그래서 손해보험은 대리점 와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해보험이 어느 정도 기반으로 깔려야 롱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활 밀착형 상품이고 실손보험이라든가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뭐 간병인 저도 다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고 이게 빨리빨리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살기 위해서예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단품들을 막 출시를 하죠. 10,000원짜리.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상품을 많이 깔고 있어야 돼. 그게 단순히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상품이 아니라 한 사람이 DB고 한 사람이 내 고객이기 때문에 그 고객을 잘 관리하다 보면 더 큰 계약, 소개 이렇게 뻗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좀 잘 편승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실제로 제가 개척을 하는 현장이에요. 인천의 어떤 차고지인데 이 사진을 누가 찍어주냐면 우리 대리점에 예전에 개척한 대리점에 신입이 들어오면 동반을 같이 나가요. 내가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시범을 보여주면 내가 좀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여기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까치발. 이때는 차도 없었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영업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차에는 시동이 걸려있고 시동 걸려있는 버스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TV 못 받았어요. 왜? 처음 나갔기 때문에 기사님 날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이 차고지를 나가고 이 기사님을 마주치면 언젠가는 받겠죠. 언젠가는 받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당일 클로징이 돼요. 여기서 운전자보험 당일 클로징이 되고 저는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DB 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건 제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번 미팅을 잡더라고.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물어보니까 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래. 두 번, 세 번 만나면 신뢰감이 쌓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내요. 그냥 웬만하면 현장에서 그냥 끝내려고. 왜냐면 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단점은 있더라고. 계약이 크게는 안 나와. 짧게는 나오는데 크게는 안 나오더라. 크게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개척으로 차고지에서 먹히는 거기 좀 더 들어가면 세밀하게 들어가면 운전자 보험까지 클로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같은 날이에요. 정말 춥고 기사님이 이제 교대 물세차는 안 되니까 겨울이니까 이제 손으로 그냥 마른 걸레로만 이제 차를 깎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제 처음 나가는 거라 DB 못 받았어요. DB 못 받았고 시임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정도만 알려줄 수 있었고 요건 이제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저 장안동의 택시회사. 겨울인데 제가 한 3시쯤 나가서 6시까지 영업을 하면 6시 되면 해가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이때 이제 분주하게 이제 막 나가시려는. 그리고 이게 조금 사진이 찍혔는데 이거 제 신입 때 사진이에요. 저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뭐 개척을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구력 한 30년 가까이 되는 DB손부의 김미경 팀장님이세요. 여기 꽉 잡고 있고 여기 현수막까지 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신입 병아리 설계사 여기 가가지고 이게 되겠냐고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계속 나갔던 이유는 개척하는 방법, 좀 피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때를 회상해보면 사무실이 방배동이고 차도 없던 시절이고 여기가 강일동인가 버스 한번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아타야 되는데 가야 될 시간이 오면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거 좀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뭔가 사념에 막 휩싸이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굉장히 멘탈이 흔들려요. 이게 맞나. 우리가 어떤 뭔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고생의 총량을 다 거치고 나면 내가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겠지만 이건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데도 가야 돼요. 가야지 뭔가 이제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길거리에서 계약을 받아요. 차고지 길거리에서 받고 이거 운전자 보험 이게 좀 DB 운전자 보험 택시 안에서 계약을 받고 아니 왜 모바일 청약을 안 했는지 몰라. 왜 수기 청약을 이렇게 했을 때는 모니터링하고 또 가야 돼. 이건 이제 DB 받는 겨울이고 여기 이제 다과거리 약과를 갖고 다녔어요. 약과를 갖고 다니고 추우니까 옷도 좀 제대로 좀 입고 다니고. 이분 계약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DB만 받고 계약을 못 받았어요. 클로징을 못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 처리가 되게 많아요. 뭐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 담당 설계사가 있다, 뭐 그런 거절 처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개척을 하는 그런 건데 여기
기사님들이 담배 피고 모여서 담소 나누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거기를 공략을 해야 돼요. 이제 클로징이 이제 되죠. 계약 종합보험 받는 거기도 클로징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 차고지 영업 이게. 제 강의의 목적은 그냥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초회의실이니까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궁금한 거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개척 영업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했지만 주변에 개척으로 좀 자리 잡은 설계사 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되게 저는 좀 자부심이 있는 게 되게 희소해요. 개척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근데 아까 명론이 아버님도 지금 기존 고객 관리를 하시잖아요, 아버님이. 아버님한테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아마 전수 받으셨을 텐데 조금 그런 질문이긴 한데 좀 많이 성공을 하셨나요, 영업적으로? 그렇죠. 자리를 확실히 잡으셨을 거예요. 저 정도의 하루에 100군데를. 근데 지금 아무리 AI 시대고 뭐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보험 상품의 특징은요, 보수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대면 영업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하루에 100군데를 갈 정도면은 정말 엄청나신 분이에요. 엄청나신 분이고 쉽지 않고, 이거를 하루 이틀은 뭐 할 수 있겠죠. 오기를 가지고. 근데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범한 사람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도 그냥 한두 번 나가고 말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시간 낭비고, 굉장히 멘탈만 나가고 그냥 DB 사서 영업 하시는 게 낫고 지인 영업 하시는 게 낫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동료 설계사들이 물어봐요. 요즘에 개척을 하는데 팀장 이거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근데 한 2년이 지났어. 그 설계사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팀장이 개척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럼 2년이라는 시간을 뭐 했던 거야? 뭐 한 거야? 여기서 오래 걸리지만 이 과정을 이겨내고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람들은 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텐데, 저는 그리고 개척을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제대로 하면 한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은 고객들이 그 고객들 관리하기 너무 바쁠 거예요. 제대로 된 영업 방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모객을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1년 동안은. 저도 처음에는 힘들어서 주말 알바를 같이 병행했어요. 한 3년간. 왜냐면은 삼성생명에서 영업을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다른 큰 돈을 벌어보고 싶어 부동산 영업을 했어요. 부동산. 그래서 계약 한 건도 못 썼어요. 진짜로. 거의 못 썼어. 돈을 거의 못 벌고 다시 보험을 하러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존심상 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가가지고 자신 있게 보험 상품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은 개척 영업을 해보자. 개척 영업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는데, 처음에 된다 안 된다를 파악하시면 안 돼요. 이 개척 영업을 했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아니, 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성급하게 판단을 해버리는 오류. 물론 그 과정이 고독하고 외롭고 짜증이 나죠. 근데 이거 프로의 세계잖아요. 이 보험 바닥은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프로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혹독함이 없이는 사실은 조금 자리 잡기 힘들고, 그런 혹독함을 이겨냈을 때 자신감과 고객 앞에 가서 당당함, 아우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물론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그래도 가야죠. 안 그러면 뭐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오래전에 사람 설득의 기술을 얘기했어요. 거기 중에 신뢰가 6이고요. 파토스가 3이고 로고스가 1인데, 로고스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상품, 담보가 어떻고 저쩌고 뭐 이게 좋고 그거는 10%밖에 차지 안 해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에토스예요. 그 신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척에서 매일 가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 가고 주기적으로 문자 보내고 이게 되잖아요. AIG 손해보험 갔다가도 계약을 해요. 거기들. 왜? 사람 보고 하는 거니까. 제일 답답한 설계사가 암 진단금이 3천이 나가니 4천이 나가니 5천, 물론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만 포커스를 맞추고 상담을 오기 때문에 클로징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누구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어려운 사람이 무엇이냐, 이것도 못해. 그냥 내 얘기만 하고 오는 거야. 그냥 담보가 어떻고 고객님 상품이 어떻고 뭐 우리 뭐 신한 나이프고 뭐 MG 손해보험이고 그 얘기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왜 클로징이 안 됐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의 신뢰는, 그리고 보험 설계사의 신뢰는 오래 하는 게 명함이에요. 고객님이 내가 10년 했습니다, 8년 했습니다, 모를 걸 다 알아요. 말하는 거, 뭐 어떤 거 풍기는 거, 그런 것만 다 알기 때문에 신뢰를 좀 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후기를 써주시면 제가 화법이나 뭐 필요하시면 전단지까지 드릴 수 있는데, 좀 전단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도 승인을 안 받고 쓰는 전단지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그냥 나눠드리면 좀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그냥 갖고 오는 용도. 개척지를 일단 선정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서울특별택시운송 운송사업조합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수도권 내에 택시회사가 다 나오거든요. 자치구 택시업체나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개척지 선정하는 방식은 사무실이랑 가깝거나 집이랑 좀 가깝거나 이런 데를 한 3군데 정도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시고 관악구다. 택시 다 나오죠. 다 나오기 때문에 주소까지 친절하게 다 나와요. 이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나가보시는 게 좋고, 운전자 보험으로 일단 저는 컨택을 해요. 운전자 보험. 이게 물이 오르면 당일 클로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택시 영업용이잖아요. 영업용 운전자 보험 대충 단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쵸. 기본 싸게 해도 3만 원이에요. 좀 상해담보 들어가면은 한 3만 9천 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뭐냐? 돈도 된다는 얘기예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또 달라요. 영업용은 비싸요. 영업용은 비싸고, 영업용 하나 가입해 놓으면 기사님 자가용까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그래? 따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세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제가 가지고 다니는 전단지 판때기가 있어요. 아까 사인받은 판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받는 건 좀 이따 제 RP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고객들을 모객한 후에 보상 청구를 많이 해요. 저는 청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신뢰가 쌓이면 종합보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암보험. 요즘 유병자 상품 잘 돼 있잖아요. 암보험 들어가고, 소개가고, 심지어 종신보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단기납 얼마나 좋아요. 저도 100만 원짜리를 저번 달에 클로징 했는데 그거 기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개인택시 기사님한테. 기사님들 수입이 천차만별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버시고, 100만 원짜리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노하우가 있고 수입이 좀 되시는 분들이죠. 다음 달 연락이 너무 무겁다고 전화 오더라고. 1000원짜리 하고 싶다고. 50만 원 줄여달라고. 또 막았죠. 이거 그냥 5년만 가져가시자. 그리고 저기 차고지 나가서는 좀 최대한 예의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뭐 담배를 피신다거나 뭐 짝다리를 짚고 있는다거나 그러면 좀 안 되고,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는 갖추되 또 너무 딱딱하게 해서는 안 돼요. 좀 너스레도 좀 떠실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근데 매일 나가는데 저는 요즘엔 좀 바뀐 게, 팀장님들 각각의 영업 방식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당시에 DB 영업 살 돈도 없었고 DB 영업이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DB 영업 유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주 5일을 나갔죠. 주말에도 주말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못 나갔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정해진 시간에 매일 나갔고, 그리고 RP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 다 바쁜 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 장황하게 얘기하면은 산으로 가요. 못 알아듣고 얘기하는 나도 힘이 안 실려요. 기사님 지금 운전자 보험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운전자 보험은 사고 처리가 안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지금 뭐가 어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한마디. 지금 안 되실 거예요. 진짜 바로 봐드릴게요. 요즘 메리츠 전산 잘 돼 있잖아요. 바로 동의 따가지고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지금 또 급발진 또 나왔잖아요. 그럼 추가해 주는 거예요. 또. 아까도 얘기했죠. 운전자 보험 고객 만들고, 보상, 종합보험, 종신보험까지. 그럼 제가 이쯤에서 한번 RP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RP를 한번 보여드리고, 명로님이 한번 기사님 역할을 해줄 수 있으세요?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명함을 안 가져왔는데 명함을 드리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제가 운전자 보험 설계사거든요. 지나가다가 택시회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제가 기사님들 전문적으로 운전자 보험 컨설팅 해드리고, 보상 청구도 해드리고, 사고 처리 다 해드리는데, 혹시 운전자 보험 가지고 계시죠? 언제 가입하셨어요? 2년 전에. 담당 설계사가 있으신가요? 담당 설계사는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혹시 그러면 운행하시다가 운행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사고 나신 적 있으세요? 아직 없으세요? 경미한 사고든 뭐 큰 사고는 아직 없으시고, 운전을 너무 잘 하시는군요. 그 2년 됐으면 운전자 보험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도나 법령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이 변하고, 요즘 한문철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운전자 보험은 속도가 빠른 보험이에요. 왜? 개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 혹시 얼마나 내시죠? 4만 원 내시잖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싸게도 가능하고요. 내시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담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옛날 걸 가지고 가는 건 사실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거죠. 운전자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제가 봤을 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때는 리모델링 해주셔야 돼요. 가지고 계시는 뭐 저축보험이나 그런 것도 중간에 깨면 손해지만, 이건 계속 가져가는 게 손해입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주민번호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주민번호를 순순히 주셨지만 안 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안 준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주민번호 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좁은 땅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잘못하잖아요. 저 은바지 차요. 알려주셔도 되고, 정 못 믿으시면 제 것도 찍어 가세요. 주민, 저 친분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본 횟수가
이게 길어지면 이제는 쉽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주민번호를 받기를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내가 부담스러워하면 상대방은 더 부담스러워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구렁이 담 넘듯이 받아내야 돼. 이거 누구나 다 준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면 제 전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기존 기사님들 주민번호 다 써있어. 다른 사람도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너도 알려줘도 돼. 이런 식으로만. 다른 사람들 다 알려주신다. 끝까지 안 알려줄래? 그러면은 뭐 사모님 물어봐야 돼. 물론 사모님한테 물어보셔야죠. 당연히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보험은 사모님보다 제가 조금 더 알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은 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기사님들은 굉장히 합리적 이성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비교해보시고 제가 뽑아서 갖다 드릴게요. 비교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여기까지 가는 여기 실수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들어보세요. 기사님 제가 보장 분석해가지고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1번 내일 몇 시에 나오세요? 바로 여기서 약속을 잡아줘야 돼요. 분석을 해서 연락을 준다는 그 말 던지는 순간 텐션 다 떨어지는 거야. 그 고객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너무 많이 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보험 설계사지만 약속을 했잖아요. 인대인으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거 어기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연락이 오셔. 아 오늘 내가 뭐 이렇게 일정이 생겨가지고 뭐 안 돼. 그럼 더 좋아. 왜 나한테 약속을 한번 깨졌잖아요. 오히려 감사하지. 미리 연락을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스케줄 갈 수 있으니까. 다음에 갔을 때는 미안한 감정이 좀 있다. 아 기사님 제가 진짜 뵙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뵙네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면서 클로징. 좀 연차가 올라가 레벨이 올라가면 운전자 보험을 뽑아갔는데 운전자 보험만 뽑아가겠어? 아니에요. 그 사람 알잖아요. 종합보험까지 뽑아가는 거예요. 아 제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지금 내시는 금액에 진단비를 더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그 정도 연세 내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낮추기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가져가는 그 금액에 비해서 담보를 더 올려주면 좋아해. 그리고 이제 컨설팅 할 때 아시죠? 그거 실효시키는 거예요. 그거 진짜 해지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효시키고 여기서 또 이게 참 심리적인 건데 거기서 바로 해지시키면 되게 거부감이 있지만 실효시키면 좀 더 부드러워요. 사람들이 묘해 이게. 실효시키고 자동이체 끊어놓고 내 걸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도 2달 후에 이제 면책기 한 달 남았으니까 그때 이제 해지 처리.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 좋고 별거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번호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번호. 내가 잘못된다 이거를 웃으면서 아 선생님 기사님 제가 이거 뭐 어떻게 잘못하면 뭐 저도 큰일 납니다.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종이에 쓰는 것보다 요즘 핸드폰으로 메리츠 그거는 좀 거부감이 없어요. 링크 보내드렸죠? 거기다 써주시면 돼. 그럼 다 나오잖아요. 바로 컨설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일 클로징이 운전자 보험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전을 했을 때 이걸 잘 쓸 줄 몰랐어요.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종이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쓰는 화법인데 운전자 보험 있으세요가 아니에요. 운전자 보험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업용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 운전하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어? 아니 그 2, 3만 원 그거 아끼자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사고 나면은 내 돈 더 들어가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가부상이 예전처럼 많이 들어가 있는 걸 깨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존 증권에 막 50만 원 나가. 근데 지금 기사님들 1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고민이에요. 그래도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운전자 보험 뭐 자부상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큰 사고를 제가 하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점에 왜 운전자 보험에 제가 무게를 많이 두냐면 이거 실제 사고예요. 잘 보세요. 사람 쳐요. 야간 택시 기사님 다시 보여드릴게요. IC 나왔죠? 탄식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인도는 이쪽인데 사람 이쪽에서 오고 있어요. 좀비처럼. 보니까 노인분이 이쪽으로 가다가 이 바리케이트가 있어가지고 못 건너가고 다시 역으로 좀 이상한 분이죠. 얘가 뭐 술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고령의 노인이었고 현장에서 직사했어요. 이 사람 운전자 보험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때는. 수사기관에서 전방주시 테마를 어떻게 증명했냐면 저도 경찰서를 동반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자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간격이 센티미터를 재요. 그러면은 블랙박스를 봤을 때 이거 30m, 40m 떨어졌는데 이거 못 봤어? 못 봤어? 너 이상하잖아. 그리고 결정적인 거. 이 로고 보이세요? TB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DMB로 보다가 앞을 못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처분이 났는데 합의를 받기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만약에 벌금 못 내면은 10만 원당 1일로 해서 한 100일 살아야 돼요. 이 벌금 근데 운전자 보험도 나가죠. 나갔어요. 나갔고 형사합의금도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증권이 1억 3천 2억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1억 3천이 나갔어요. 8,600 이렇게 써있는 거 뭐냐면 노인네가 죽으니까
숨겨져 있던 자식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보험사도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이걸 1억 3천을 다 주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통장에 쪼개서 달라. 그래서 비율로 해가지고 A라는 자식에게는 8,6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또 그렇게 입금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몇 천만 원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변호사가 제일 3천만 원, 변호사가 3천만 원 나갔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변호사비 3천만 원 나갔지, 벌금 1,000만 원 나갔지, 합의금 1억 3천만 원 나갔지. 이래도 가입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일은 비단 기사님한테만 나타날 게 아니고 운전하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가 있다. 공소장을 볼게요. 2020년 11월 17일 자정 넘어서 승용차 운전했는데 사고 미리 방지하여 주의 의무가 있는데 게을리하고 진행 과실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을 했죠. 운전자분 바꿔주셔야겠죠. 1억 3천 있는 증권, 이래도 자부상에 무게를 두면 안 돼요. 형사합의금이 제일 중요해요. 형사합의금. 만약에 예전에 운전자보험 그거 아세요? 예전에 운전자보험 보험사 선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기사님이 먼저 돈을 내고 후에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금 돈이 없으면 기사님들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과에서 바꾼 거예요. 먼저 지급해라. 이분도 먼저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바꿔주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RP 하는 걸 제가 많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번에 좀 까칠한 기사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차고지에는 두 가지 차고지가 있어요. 버스 차고지가 있고 택시 차고지가 있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택시 차고지는 또 기사님들이 좀 더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반면에 수입은 좀 적어. 반면에 버스는 조금 수입은 좋지만 굉장히 이성적이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하실 분들은 택시를 추천드려요. 택시가 그래도 조금은 영업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버스는 조금 빡세, 마음 열기가. 택시는 되게 택시 기사님들의 편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 되게 인간적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같은 최근에는 안 하는데 한창 할 때는 택시를 제가 소비자로 탈 때도 있잖아요. 그때 명함들에서 영업도 많이 했어요. 클로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기사님 그때 저 잠깐만 했는데 왜 저 믿고 계약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택시 20년 했는데 사람 볼 줄 안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우리도 딱 알잖아요. 우리가 소비자가 됐을 때 만약에 전자제품을 사러 가거나 뭘 사러 갔는데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 사람한테 계약하고 싶은지 아닌지 그게 되고, 그리고 내가 RP를 많이 연습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왜냐 그러냐면 뭔가를 자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을 몰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몰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말이 중간에 끊기면 안 돼. 계속해서 템포가 없이 계속해서 가야 돼. 우리가 래퍼들한테 왜 열광하냐면 너무나 그 플로우가 원활하고 뭔가가 이렇게 중간에 끊김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P를 할 때도 중간에 끊기거나 버벅거리거나 조금은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와서 다시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처음 나왔는데 저기 인사 한번 드리러 왔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안 바쁘시잖아요. 제가 안 바쁘시잖아요. 잠깐이면 돼요. 운전자분 있으시죠? 그거 언제 가입하셨어요? 2, 3년? 그럼 빨리 바꾸셔야 돼요. 개정도 많이 됐는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담당자? 오시는 분이요? 그거 어떻게 오래되셨어요, 관계가? 근데 2, 3년이나 됐는데 운전자분 안 바꿔주고 이상한데? 그렇죠. 근데 혹시 나가보셨어요? 기사님 멘트가 똑같은데? 현장에서 듣는 멘트가 이래요. 진짜 이래요. 혹시 그래도 저한테 한번 기회 주시면, 저한테 당장 가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사님 되게 이성적인 분이시잖아요. 저한테 한번 보고 서로를 한번 보시고 이게 좋다 생각하신다 하시면 이걸로 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은 그리고 저희 보상 청구 진짜 잘해드리고 사고 처리 진짜 잘해드리거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답답한데 서로 보내드리려면 제가 성함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주민번호 어떻게 되세요? 주민번호를 알아야, 이것도 금융상품이잖아요. 주민번호를 알아야 그제서야 이제 볼 수 있는 제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뒷번호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제가 다음번에 제가 내일은 알려주세요. 제가 꾸준히 나올 테니까. 네, 다음에 볼 때. 오늘 바쁘시니까 그때 여기까지 끊고 다음을 기약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다음을 좀 기약하는 게, 제가 하는 RP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게 없어요. 그냥 물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첫 대면에 이렇게 하시는. 네, 첫 대면에. 근데 저같이 RP가 술술 안 나오신 분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막막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명함만 주고 와도 돼. 인사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다 보면 먼저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요? 이거 운전자분 좀 좋은 거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초심자들은 그냥 인사만 드리고 명함만 드리고 와도 돼요. 거기 있는 분 싹 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감이 생겨요. 저도 참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저도 아버님처럼 저도 매일 개척지를 나가잖아요. 기존 고객들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제가 관리를 안 하잖아요. 운전자 몸 뺏겨요. 누군가 와서 또 터치를 하더라고. 운전자 몸 자꾸 깨지는 거야. 누군가 와서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가지 않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뻔뻔하게 RP를 하는데 기사님 사실 기사님 좀 잘 모르시겠지만 광명에서는 아마 운전자 보험 보상 처리는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실제로 제가 제일 잘해요, 운전자 보험. 근데 잘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고객 전화 잘 받고 응대 잘하고 보상 처리 그냥 자부금 잘 받아주고. 근데 저는 좀 사명감은 있죠. 왜냐면 아까 같은 사고가 있으면 경찰서 동반을 가요. 경찰서 동반 실제로 가요. 근데 얘기를 하죠. 경찰서 동반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 기사님 제가 변호사는 아니에요.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저를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들어갈 권한은 없어요. 그냥 사태 파악을 위해서 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옆에 그냥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눈치 보면서 저도.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고객님이 감동을 하죠.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사님들 만나면 기사님 저는 경찰서도 같이 동반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다른 설계사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급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면 뭐 사람 대 사람으로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RP를 좀 그렇게 좀 하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 보상 청구를 해주다 보면 종합보험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차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 어디 뭐 택시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가면 배차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사님들 배차하고 그리고 여기 나서 커피도 드시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여기 뭐 택시에서 사장을 찾아가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그냥 단칼에 거절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 추천드리는 혹시나 나중에 영업하다가 자연스럽게 보면 인사를 드릴지언정 처음에 가서 그냥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사님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소개하고 명함 드리면서 준비해간 팜플렛이 있으면 팜플렛도 좀 드리고 기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뭐 신고하고 그러진 않아요. 보통 나오는 설계사들이 근데 설계자들도 거기 나오는 설계사들이 그렇게까지 또 안 해요. 그렇게까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화법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설명을 할 때 정확한 어떤 법령이라던가 화려한 건 아니에요. 기사님 스쿠 좀 많이 다니시죠. 거기서 사고 나면 거기서 죽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다치게만 해도 10여 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벌금이 3천만 원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스쿨존 하루에 몇 번이나 다니세요. 예전 운전자 보험 스쿨존 안 되시잖아요. 민식이법 이거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도 예전하고 지금하고 보험료가 지금 막 몇만 원 오르면 저도 권유하기 힘들지만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안 바꾸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사님 제가 바로 당장 바꿔드릴게요. 그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척 영업은요 매일 봐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하죠. 선생님들이 연차가 다르고 하는 영업 방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매일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근데 시간 관리를 잘하면요 차고지 같은데 택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모든 택시 회사가 3시에서 4시에 교대를 시작해요. 그래서 한 2시간만 있으면 돼요. 이제 나가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한창 그 옛날 후배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2시간 동안만 배우가 되라. 2시간 동안만 네가 배우가 되면 영업이 될 거다. 올해 2시간 정도는 그래도 쓸 수 있잖아요. 부지런히 움직이면 오전에 내가 뭐 고객 1박 하고 오후에 뭐 미팅이 없다. 근데 오늘 뭐 면담할 게 클로징 할 게 있다. 그럴 거면은 개척 가는 것보다 거기에 가서 일단 하고 여기다 시간 조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회사하고 집하고 가까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에 오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보험 영업은 안 돼요. TV를 많이 사던가. TV 근데 비싸잖아요. TV 그러고 내가 연락했는데 연락 안 받으면 또 멘탈 나가고 안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 계속해서. 그리고 설계사라면 이 개척 영업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 판매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지인들 물론 팔아야 되죠. 채널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지인 채널도 있고 뭐 개척 채널도 있고 뭐 DB도 조금씩 사고 원서 같은 경우에는 이간 DB 주잖아요. 이간 DB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2019년에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개척에 올인을 했지 지금은 그러실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한 2회에서 한 3회 정도 꾸준하게 방문할 수 있는 거래처를 선점을 하고 거기에 출입을 하고 운전자 보험부터 이제 받기 시작을 하면 근데 제 수강생 중에는 특이하신 분이 있어요. 아 팀장님 저는 운전자 보험보다 종합보험 바로 하셔도 돼요. 능력이 되면. 심지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수강생이 있는데 제가 1대1 코칭도 해요. 1대1 코칭은 뭐냐면 이렇게 이론 강의는 진행이 크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수강료를 한 50만 원 받는데 이 50만 원의 대부분은 현장 동반 현장 나가서 제가 DB 받고 클로징하고 개척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깔아줘요. 깔아주고 그래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될 때까지 전화 코칭. 그리고 그 친구가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면 현장 또 나갈 수 있죠. 보통 주말이나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보험영업 20대 후반 친구인데 보험영업 한 지 2, 3개월 차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는 하나를 알려주면 한 5개, 6개를 흡수를 하더라고. 나는 한 2년 걸릴 거를 얘는 한 몇 개월 만에 해버렸어요. 저번 달 무료가 170다 그러더라고요. 개척 절반, 이간 DB 절반. 그러니까 감을 잡은 거예요, 이 친구는. 감을 잡고 내년 목표를 제가 내년에는 억대 연봉 MDRT 한번 해보자. MDRT 한번 해보자 이렇게 미션을 줬는데 아무튼 이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고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고 좀 깨지고 좀 중간에 좀 시행착오를 겪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가야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죠? 이 차고지 개척은 남자보다 여자가 유리해요. 기사님들이 여성분들한테 마음을 더 잘 열어요. 제가 나는 오래 걸렸는데 여성분들 하는 거 보면은 그 DB 금방금방 받아버리고 살짝 그러시면서 근데 좀 그런 거 있어. 좀 짓궂은 농담 할 때도 있어. 그런 것들을 근데 잘 이렇게 하시면 잘 받아쳐야 돼요. 너무 그렇게 딱 이렇게 해버리면 영업이 안 된다니까. 이 영업은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하지만 이 선이 있잖아요. 선을 넘나드는 사람이 잘해요. 이 사람 카멜레온처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이게 센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영업이 되지. 그래서 자존심은 집에다 좀 놓고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자존심은 그거예요. 급여예요, 급여. 10년 나온 사람 있다. 근데 10년 나온 거 확인했어요? 10년 아닐 경우가 있어요. 있을 때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거기를 가서 이 사람이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꽉 잡고 있어도 저도 지금 3년째 4년째 나가지만 다 제 고객은 아니에요. 그럼 빈틈이 있어요.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파고들어야 돼. 또 쓰는 멘트가 있지. 기사님 제가 여기 나온 지도 지금 1주일 2주일 돼가는데 그분 때문에 지금 계약이 안 된다. 기사님이라도 제 고객님이 되어주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감성 터치. 비 오는 날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감성 터치. 옷도 좀 젖어 있으면 좋고. 그리고 저는 약간 전략을 쓴 게 좀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녔어요. 저 불쌍하게 보이려고. 여자들은 안 돼. 여자들은 그래도 가짜고 남자들은 내가 봤을 때 좀 허름하게 정장도 좀 살기 바른 거 입고 다니세요. 그랬거든요. 구두도 좀 떨어진 거 신고 다니고. 근데 여성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는 게 좋고 남성분도 깔끔한 게 좋지만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는 안 좋아요. 예전에 제 선배 중에 개척을 잘하는 선배가 있는데 개척해가지고 BMW 산 거예요. 차를 멀리 세워두고 걸어서 가. 기사님들 그 차를 볼까봐. 기사님들이 설계사 한 2, 300 버는 줄 알아요. 야, 너 이거 팔아서 얼마나 버냐? 맞아요, 기사님. 빨리 이거 해주세요. 저는 지금 거기 만난 기사님들 완전히 친해져가지고 저한테 막 고액 계약도 해주시고 막 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단기랑 나올 때마다 가입해주시고 물론 저도 그만큼 보상을 태워드렸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개척지에 진입을 해서 종합보험 말씀 안 드렸어요. 종합보험은 결이 또 달라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개척을 2019년 시작했잖아요. 저는 좀 특이한 신입이었어요. 3개월 동안 DB를 100개를 받았어요. 주민 거의 수집 컬렉터였지. 근데 클로징이 안 되는 거야. 운전자 보험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돌아버리긴. 그때 당시 여자친구 있었는데 밤마다 내가 하소연을 해. 우리 팀장 새끼 있는데 이거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개척지 나갔어요. 저 기사님이 있어. DB를 받을 자신감, 그거는 이제 너무 잘하니까. DB를 받아도 클로징 안 되겠구나. 이런 무서운 무의식이 생겨요. 그럼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돌아가는 걸 좀 이제 교정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클로징 되는 순간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닐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약속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능력이 되면 그 자리에서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 자리에서 클로징하는 게 제일 좋고 프로세스를 이렇게 오래 갖고 가려면 보험은 안 돼요. 그 모니터링도 현장에서 바로 하고 와야 돼. 웬만하면 프로세스를 좀 빨리빨리 하셔야 돼. 빨리빨리. 단골 멘트들이 있어요. 가면은 뭐 나오는 설계사가 있다, 뭐 담당해주는 뭐. 근데 거기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면 하수.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받아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멘트 중에 기사님 혹시 은행 한 군데만 가세요? 하나은행도 가고 국민은행도 가고 때로 농협도 가시잖아요. 보험 설계사도 그분한테도 맡기고 저한테도 맡겨주세요. 왜? 보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보시고요. 좀 더 믿음이 제가 가실 거예요. 설계사 한 명 고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면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다른 종합보험은 안 건들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라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나중에 건들 거지만 지금은 일단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객들을 만드시면 1년만 진짜 나 죽었다 하고 깔아놓잖아요. 영업 술술해, 술술. 영업 되게 힘드시잖아요. 지금 힘든 이유가 뭐예요? 고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고객 모으기 힘들 거예요.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2019년에 이때부터 이제 영업을 했어요. 청약서 출력해서 현장에서 만남 시도해서 불발. 10월 10일 클로징 시도했으나 다음 주 주간 근무라 다음 주에 만나서 20분 정도 나서 미팅하기로. 자, 보세요. 계약이 하나도 안 된 거야. 이게 하얀 것들은. 번영택시, 뭐 배 많이 나옴, 이런 거 다 이렇게 많이 다 해놔야 돼요. 기억 못하니까. DB도 겨우 좀 와이프 관리한다고. 클로징 안 돼.
그러다 유인철 이 지인한테 다 계약이 안 돼. 이게 제가 다 고려 운수 택시에서 서 있잖아요. DB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태진 운수, 고려 운수, 다 운수밖에 없어. 운수. 이 고객 관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엑셀링을 하셔가지고 하시고, 이건 저는 제 재산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리고 제가 개척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제 명함이에요. 명함 이렇게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런 컨셉인데, 명함도 좀 특색 있게 파고,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요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마트를 가더라도 명함을 주고 와야 돼요.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시는, 팀장님들이 가시는 세탁소, 마트 자주 가는 데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런 데 가서 그냥 명함 주고 오는 거예요. 그게 개척이지 뭐예요. 생활개척이라고, 생활개척. 근데 계약은 안 나와요. 잘. 그래도 주는 이유는 뭐냐, 이 영업 정체성 확립. 내가 항상 후배들한테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보험설계사라는 게 떳떳하세요? 어때요? 직업적으로. 만약에 이 바닥이 인식이 너무 좋아, 보험설계사 너무 인정받아, 그럼 우리가 돈 벌 수 있을까요? 돈 못 벌어요. 오히려 이 바닥에 혼탁하고 진짜 제대로 못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제대로 교정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시장에서 상인들이 사과를 팔고 생선을 팔잖아요. 그걸 부끄러워할까요? 안 부끄러워요. 숭고한 생계수단이에요. 근데 왜 유독 보험설계사들이 이 보험상품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내가 보험설계사라는 거 떳떳하게 얘기도 못하고, 뭐 재무설계사라는 둥, 뭐 자산관리사라는 둥, 이상한 단어를 써가지고. 보험설계사 얼마나 담백해요. 오히려 인식이 안 좋잖아요. 변호사, 의사들 권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우리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험설계사는 며칠만 공부하면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야? 이미 상승 요건이 그만큼 없어요. 이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험설계사는 받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도 그냥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가 보험금을 받아주면 선생님이 돼요. 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인식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좋고,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보험설계사가 될 것이냐. 급이 있다니까요. 변호사 세계도 급이 있고, 세무사 세계도 급이 있고, 보험설계사들 급이 더 이렇게 나눠져 있어. MDRT, COT 뭐. 그 레벨을 상승한 거에 집중을 해야지, 보험설계사 인식이 안 좋다고 해서 거의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한테, 팀장님한테. 영업할 때 갑이라고 생각하세요? 을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왜 우리가 을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도 사실 아니에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근데 너무나 이게 너무 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당해요. 보험상품 얼마나 좋은 상품이에요. 인식이 안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배 영업인들이 했던 잘못된 영업 행태들. 오래 일을 못하고, 가입할 때는 뭐 다 간이고 쓸기고 다 해줄 것 같은데 막상 필요할 때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되는 영업이에요. 되는 영업이고,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저는 개척해가지고 부동산도 샀어요. 네, 부동산도 취득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비싼 부동산은 아니에요. 싼 부동산인데, 이게 나중에 이게 호재가 있겠지만,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되는 영업이에요. 차 얼마나 좋은 영업인 줄 아세요? DB값 안 들죠. 다 차 갖고 다니시잖아요. 저 차 없이 영업했다니까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개척 한창 할 때는 진짜 이게, 저는 그 시절을 광야의 시간으로 표현하는데, 아니 어쩌면은 지인들한테 연락 한 번 안 오더라고요. 연락 왔을 때 따뜻한 카페에서 이렇게 노트북 펴놓고, 노트북도 없었지만 면담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연락이 한 번 안 와서 매일 개척같이, 단 한 번도 2년 동안은 카페에서 면담해 본 적이 없어요. 늘 현장에 있었어요. 새벽에도 나갔어요. 아침에 새벽에 교대를 하니까 4시에 교대를 해요. 4시에 교대를 해서 12시간 근무를 하고 4시에 또 낮 4시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침에 가지, 새벽에 가지, 낮에 가지. 그래서 기사님들, 넌 집에 안 가냐? 집에 안 가? 이래요. 나 중간에 쉬다 왔지만. 기사님들 그거 뭐 맨날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 아는 거야. 그렇게까지 했는데 계약이 안 되겠어요? 영업이 안 되겠어요?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공세 한 장 가는 거예요. 공세 한 장 가가지고 상해보험 파는 거예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너무 멋있게 영업하려고 안 돼요, 보험 영업은. 그리고 눈에도 안 보이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팔 거예요? 실내에 있어야 돼. 실내에 있으면 매일 가야 돼요. 영업은 당연히 다 힘들죠. TV 영업도 안 쉽다니까요. 근데 그나마 이간 고객은 괜찮지.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이간 고객으로 연습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간 고객을 하더라도 그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팀장 제가 지금은 이간 고객으로 하고 있지만, 이간 고객으로서 클로징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팀장님을 통해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 전에 차도 샀더라고. 벌써 차 사가지고 뭐 조그만 거지만 얼마나 영업 신나게 재밌게 하고 있어. 저번달 170억, 이번 달도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 친구는 심지어 원수사 코드고 교차 내서 하고 있어. 메리츠 대리점도 아니에요. 그 내가 대리점 와라 하는데도 정착지원금을 좀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거기가 원수사는 젊은 친구들 리크루팅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재밌나 봐. 자기 영업 인생이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질문 없으시면.